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전국시장협의회 회장인 황명성 논산시장님을 모셨습니다. 예, 지금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좋은 정책대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것이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이 행사 자체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그 과거에 우리 코로나가 지난해 1월 달부터 이게 되면서 뭐 1년 10개월 동안 그리고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로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도 우리 국회 차원에서 제가 민주당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장할 때 좋은 정책 대회를 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못했는데요. 공식적으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차원에서 올해 첫 번째 하게 되는데 이 좋은 정책 대회를 하는 가장 큰 취지는 대한민국 모든 시군구의 그 주민들이 직접 이제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선출했거든요. 그분들은 주민들의 현장에서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이 복지 정책이나 노동이나 환경이나 기타 굉장히 좋은 정책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실천해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을 모든 시군구의 좋은 정책들을 모아서 함께 공유하고 학습을 통해서 널리 또 확산을 해서 대한민국 모든 시군구가 현장에 있는 시민들의 이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이런 대회를 열었습니다. 대충 어떻게 진행됩니까? 좋은 정책을 가지고 단체장이 와서 브리핑을 하고 심사를 받는 겁니까? 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은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그리고 방송사 MBN과 그리고 우리 그 8대 학회가 있습니다. 행정학회, 지방자치학회, 지방재정학회, 헌법학회. 그러니까 다양하게 학회들이 참여해서 함께 공동 주최 주관이 돼서 전국에 있는 모든 좋은 정책들을 받아보니까 268건의 좋은 정책들이 이번에 제출이 되었고요. 그 가운데서 20개가 최종으로 선발이 됐어요. 치열하네요. 네, 치열하죠. 20개 선발된 내용은 지금 MBN 스튜디오에서 각 학회에 주관하고 있는 학회 회장님들이 직접 거기서 인터뷰를 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나와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부득이하게 안 되는 경우는 직원들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원칙은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나와서 본인의 열띤 정책을 만든 배경이라든가 그거에 대한 성과라든가 이런 내용들을요. 지금 참여하고 있는 학회 회장님들이 주로 참여해서 심사를 펼치고요. 이 내용과 관련돼서 선발은 국민들께서 선거인단이 구성돼서 투표로 됩니다. 최종적으로 20개에 발표하는 이 도시는 국민선거인단에서는 제외되는 도시로 왜냐하면 공정성 때문에 하지 않고요. 그 20개 이외의 전국 시도별로 인원을 배분해서 국민투표단을 구성해서 20개 중에서 그 중에서 대상 공략. 치열하네요. 치열합니다. 저도 이렇게 한 20년간 인터뷰를 해보면 좋은 정책들이 성과로서 많이 나타난 적이 있는데 이게 지금 공유가 조금 부족했던 모양이죠. 좋은 정책이 타 시군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대회를 통해서 그동안 제한되었던 내용들을 이제는 책으로 엮어서 모든 지방정부의 공직자들도 보고 학습을 하고 또 시민사회도 보면서 이런 정책들이 우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 지역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의 좋은 정책들은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고 만들어지겠죠. 알겠습니다. 거기서 좀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는 예를 들면 공정성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어디 특정한 이렇게 지방정부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과거에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선 때 공약에 100원 택시 오지마을에 가는 어르신들한테 100원 택시 같은 경우도 대선 공약으로 채택도 하고 지방정부에서 좋은 사례도 이런 경우도 이런 것은 이제 전국에 확산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주민자치회를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을자치회까지 확대되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예를 들면 주민참여가 이제 마을자치의 주민참여 예산까지 확대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마을 일도 이제는 주권자인 주민이
주도해갈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을 바꾸는 그런 사례들도 좋은 사례가 있고요. 뭐 제일 가깝게는 이번에 뭐 코로나와 관련돼서 중앙에서 다양한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하고 했습니다만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 예를 들면 드라이브 스루나 뭐 고양시에서 드라이브 스루를 만들어냈고 예. 이게 해외까지 수출된 사례 아니겠어요? 예. 드라이브 스루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해고 없는 도시 뭐 전주에서 그런 사례도 만들고요. 또 해외 입국자와 관련된 이 수송 서비스 논스톱 서비스도 우리 논산 같은 경우는 그런 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자가격리하고 이후에 다시 PCR 검사를 한 것도 지방 정부들이 이끌어냈고, 그다음에 요즘에 외국인과 관련돼서 굉장히 확진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분들과 관련돼서 합법적 근로자들도 있지만 불법 체류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관에서 오라가면 잘 안 됩니다. 근데 현재 의료 체계에서는 보건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런 것도 우리 지방 정부에서 요청해서 임시선별진료소에서도 이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의료 체계를 갖추었죠. 이런 게 중앙과 지방이 함께 키 방향을 만들어내는 대표적인 사례이고요. 지방이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많은 정책들이 많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논산은 시민이 시장이다 하는 이런 모토로 알고 있는데 이게 뜻하는 바는 뭡니까? 시민이 시장입니다. 제가 민선호기 시작됐을 때 40대 중반이었습니다. 네. 젊은 청년을 우리 시민들이 선택해 주시고 삼산의 영광을 주셨죠. 정말 저한테는 굉장히 큰 우리 시민들한테 사랑을 받고 그랬습니다.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정말 남은 임기 동안 제가 온몸을 던져서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이제 젊은 시장으로서 시장에 취임해서 정부의 역할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시민과 국민을 지시나 규제나 통제의 대상으로 여겼던 국가 역할이 정부의 역할들이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내 손으로 시장을 뽑고 내 손으로 도지사를 뽑고 내 손으로 의원을 뽑는데 주권자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주인이죠. 그러니까 정부나 국가 또 지도자의 역할 입장에서 보면 시민들을 지시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을 섬기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고 시민들의 삶이 내가 뽑은 시장을 만나보니 내 삶이 달라지더라. 우리 아이들의 삶이 달라지더라.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이제는 국가나 지방정부의 역할이 국가를 위해서 국민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고 시민을 위해서 논산시가 존재한다는 이런 입장으로 시민을 위한 정부, 시민에 의한 정부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 중심에서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 전 직원들 함께 토론을 통해서 우리 논산 시장 외에는 논산 시민을 저희들이 모시고 시민을 위한 정부, 그리고 자치행정국을 친절행정국, 그리고 산업건설국을 행복도시국, 그리고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백생복과 그다음에 뭐 문화예술과 평생교육과 이런 모든 마을자치공국과는 우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은 동고동락국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런 글이 다 바꾼 겁니까? 이렇게 이름을 전부 다 시민 위주로 다 바꿨어요. 어느 조직이나 우리가 가보면 조직기구표를 보면 그 조직이 그 지방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의식이 있거든요. 저희는 시민이었어요. 시민을 섬기는 정부의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부서가 전부 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동고동락국 처음 들어보시잖아요. 네, 처음. 이게 바로 사람 중심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책을 디자인하고 설계할 때 우리 주민들이 주도해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요건을 만들 것인가. 각각의 위원회도 있고 그리고 시민들한테 정책을 제안받기도 하고 청소년부터 농민,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주민이 직접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을 자치와 주민 참여를 통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이 역할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시장의 시대를 열겠다라고.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시민들이 제안해주고 지시나 규제가 아니라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요구하고 제안된 내용들을 저희는 뒷받침하고 응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정부의 역할을 저희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시장이다 라는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단체 자체에서 주민자치, 시민자치 2.0 시대로 우리 논산은 민선 5기부터 지금 7기까지 해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논산은 이 타 시군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벤치마킹을 한다고 들었는데 논산에 하면 대한민국 표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아, 우리 대표님 들어보셨어요? 예. 우리 공무원들이 전국의 공직자들이 많이 찾아오십니다. 예. 근데 여기에요. 핵심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민들께서 정책을 제안해 주잖아요. 우리 논산 전화 우리 공직자들은 경청을 하고 그 정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시민이 주도해서 정책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제안해주고 그런 전 사례들이 예를 들면 학대폭력 신고대응센터, 폭력학대 신고대응센터, 정인양 사건을 보면서 그동안 계속 놓쳤잖아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대응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어딨냐면 서울시장이고 과거에 양천구에 살고 있는 정인양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양천구의 아동돌봄 팀장이나 그 다음에 경찰서의 지구대가 현장에 왜냐면 우리 주변에 우리 삶의 일상의 영역에서 폭력과 학대에 대한 전화가 오면 굉장히 현장에 가면은 시급한 상황이고 안 좋은 상황이거든요. 늦으면은 골든타임을 사수를 못하면 사고가 나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핵심이 뭐냐면은 양천구에서 그렇게 대응을 경찰서하고 지구대에서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돼야 되는데 서울시장이 갖고 있는 거예요. 서울시장이 천만 서울시장이 일일이 어떻게 그거 대응하겠어요. 이후에 보고받는 수준이겠죠. 그래서 분권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권한까지 국가가 광역정부가 갖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현장에 줘야죠. 이후에 정인양 이 내용에 대해서 기초지방정부로 사무가 넘어왔어요. 이후에. 근데 여기에 보니까 노인도 그래요. 여성도 그래요. 장애인도 그래요. 전부 다 이게 광역 업무예요.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논산에서 종합적으로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를 만들어서 논산 경찰서에서 여기 와서 상근자가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은 저희는 10분, 20분 내에 현장에 출동을 해요. 상황을 보면서 단절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 폭력과 관련돼서 굉장히 위급한 상황도 저희들이 현장에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골든타임을 사수해서 극복한 사례가 있거든요. 저는 이것은 자치분권의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전국에 폭력학대 신고 대응센터 현장에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제안들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제안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거든요. 예. 지금 그 말 들으니까 지금 이슈가 돼 있는 게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인천에 경찰이 출동했다가 그렇죠. 적절한 그 대처를 못하는 바람에 생명이 지금 위급한 상황. 이럴 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대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듣고 보니까 바로 전화하면 단절시키죠. 경찰서장이 직위 해제됐는데 네. 경찰서장을 만약에 이 선출했다면 주민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경찰서장이 직접 뛰어가죠. 누구나 공직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1년마다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장도 순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누구를 보겠어요? 경찰청장, 교육부의 입장, 교육감의 눈을 보면서 일을 하겠죠. 인사할 사람 눈을 보이죠. 그렇죠. 지역에 있는 우리 청소년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폭력을 당했던 여성의 눈을 그 가정을 보면서 지휘를 못하는 것이죠. 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장과 교육장의 주민 직선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편을 보면 논산에서는 중고등학생 해외 연수를 다 보낸다고 간다고 했는데 이걸 그럼 시에서 예. 지원해 준다는 겁니까? 그 이 프로그램은 우리 청소년들과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제안을 했는데요. 시장님 우리 저기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졸업할 때 하기 전에 수학여행을 보통 국내로 갑니다. 이제는 이 세계는 넓고 저희 청소년들도 이제 세계 청소년들과 어깨를 나누면서 해야 되는데 우리 해외 나갈 수 있도록 한번 살펴주시죠. 이런 제안으로 저희들이 정책을 고민하고 디자인해서 만들었는데요.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은 저희들의 첫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다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고 지금 보면 특목고나 외고 공부 잘하는 일부 학생들 선택해가지고 해외 연수 이렇게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차별 없는 교육 이 여건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학생들의 제안을 받아서 저희가 이렇게 기획하고 고민해서 정책을 디자인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교육 공동체 거버넌스 프로그램을 만든 게 핵심적인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여권을 만듭니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서 출국을 하게 되고 또 그 나라에 가서 또 입국 절차 받고 이 자체부터 굉장히 큰 학습입니다. 벌써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되죠. 길 넣고 건물 짓고 도로 넣는 것도 필요한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부의 역할 가운데서 사람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된다. 우리 청소년의 제안으로 지금 만들어졌고요. 결국은 거버넌스 프로그램으로 만든 게 핵심인데 국내에 수학여행을 갔던 한 40만 원대 이 그 예산은 학부형들이 되고 나머지 반의 예산은 저희들이 되는데 자부담 못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에는 총동문회,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여기에서 보통 한 10% 정도 학생들이 이제 내외가 되는데 자부담을 해서 누구도 못 가지 않도록 차별받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면 이 프로그램을 누가 설계하냐면 여행사에서 설계하지 않습니다. 우리 13개의 고등학교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14개의 교장교감 선생님들이 현장을 둘러보면서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만들어요.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로 하는. 그래서 이 사전 선행학습을 하고 현장의 역사문화 탐방하는 형태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또 학생들의 안전 문제를 위해서 우리 경찰서에서는 청소년대에 근무하는 우리 경찰관분들, 여학교가 가면은 여성 경찰관, 남학교가 가면은 남성 경찰관이 함께 동행을 하고 119 응급구조대원들도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여학교는 여자, 남학교는 남자가 항상 그 동승을 해서 또 우리 그 보건소에서 의료진도 함께 동행을 해서 학교별로 갈 때 같이 이렇게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그리고 우리 이 총동문회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 대표, 교육청, 학생 그리고 우리 시, 지방정부와 함께 거버넌스 교육 공동체 이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게 핵심적 내용입니다. 그 서로 가겠다고 막 할 것 같은데. 아니 서로 가고 안 가고가 아니고요. 가서 그분들 노는 게 아니라 학생들의 이 움직임에 눈을 못 뜨니까요. 물론 그렇게 처음에는 서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더 서로 가려고 해요. 제가 내용을 보니까 가서 뭐 여행이나 본인들은 학생들처럼 이렇게 즐길 수 없다라는 걸 아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내가 살펴야지 이 자긍심 때문에 오히려 더 지원자가 더 많았어요. 보람을 느끼겠고. 네. 그죠? 지금 우리 황명순 대표장님은 자치분권 대변인이다. 이런 이야기 닉네임을 갖고 있어요. 이 시대의 또 시대적 과제 중에 하나 분권이 아니겠는가 저는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분권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화 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왜 더 중요한지, 왜 더 필요한지. 자치화 분권의 핵심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더 나은 삶을 지키는 내용이거든요. 네. 뭐 권한을 달라 중앙에 있는 것을 뭐 뺏어가고 이런 게 아니라 중앙이 갖고 있는 많은 권한들을 지방에 통제하려고 지방 정부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각각의 중앙 정부의 역할과 광역과 기초지방 정부의 책임있는 역할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월호 봤잖아요. 뭐 하루 이틀 이렇게 배가 침몰되는 현장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봤잖아요. 어느 누구도 대응하는 사람이 없어요. 청와대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중앙 집권적 체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분권을 요구하는 것이죠. 분권이 핵심, 현장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수 있거든요. 대표적인 사례. 아침에 학부형들이 전화가 옵니다. 시장님, 군수님, 부총장님, 내 아이가 아침에 학교를 등교를 하는데 우리 길이 쌩쌩 오고 횡단보도나 신호등이 없어서 위험합니다. 이 얘기를 들을 때 참 미안하죠. 즉각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가 누구한테 있는 줄 알아요? 행안부 경찰청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맞습니까? 대한민국 경찰청장이 일일이 그거 그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거 확인해요? 그것은 현장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 주민들의 내용을 즉각 현장에서 판단하고 할 수 있도록 기초지방정부에서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것은 권력도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지난번에 지방이양 일괄법 때 정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국회에서 삭제돼 버렸어요. 분권이 그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국가에서 이것을 권력으로 갖고 있을 게 아니에요. 이것을 지방정부의 통제 수단으로 있어서는 안 되죠. 현장에서 즉각 우리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죠. 앞서 그 말씀드린 대로 그 층간 소음, 폭력학대 신고대응센터 논산이 만들었지만 이거 국가 차원에서
기초지방정부에서 다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건 권한이 아니에요. 분권. 그래서 분권이 필요한 것이죠. 현장은 생명이고 자치분권이 답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 최고위원 선거에 민주당이 두 번이나 출마를 하셨어요. 예. 좀 아름다운 도전을 하셨는데 당의 지도부에 좀 들어가야 이 분권이 제대로 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모양이죠. 왜 아픈 사람이 떨어지면 많이 아픕니다. 예. 근데 아픈 줄 알면서 또 낙선할 줄 알면서 출마를 하게 된 동기가 있죠. 2016년도에 우리 박우섭 우리 민주당 시장운수협의회 회장이 출마를 했었습니다. 그때 의견이 뭐냐면 우리 여의도가 바뀌어야 된다. 변방에서 우리 시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그러니까 풀뿌리 영역에 있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당 지도부에 한 명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당 지도부 TV에 나오면 싸마는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현장 민생을 논할 수 있는 그런 당이 됐을 때 여당이든 야당이든 건강해질 수 있는 그런 민생을 챙기는 그런 정당의 역할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요구를 하자. 한 번에 우리가 당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회의원들하고 경쟁해서 어떻게 이기냐. 이 당 지도부가 국회 전유물처럼 그렇게 다 돼 있는데 오히려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도전을 하게 되면 시정, 군정, 구정 이런 돌보지 않고 저 친구들은 무슨 여의도 정치 하려고 그래. 응? 벌써부터 여의도 가려고 해. 이런 비판과 비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을 극복해가면서 당을 쇄신하고 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전국에 확산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2016년도에 박우섭 구청장을 저희들이 후보로 옹립하고 나가달라고 한 거예요. 당선될 수 없죠. 왜냐하면 인지도가 국회의원하고 그 지역에서는 알려져 있지만 전국적인 선거를 해야 되니까 쉽지 않죠. 두 번째 도전은 염태영 시장이었어요. 수원에서 김진표 후보님, 박강원 후보님 대표와 최고위원 나가주시고 우리 자치분권에 우리 그 박우섭 선배처럼 우리들이 요구를 했죠. 근데 현장에서 한 개 도시에서 3명이 나온다라는 게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선거대책 본부장을 맡기로 했는데 제가 후보가 되고 2, 3일 후에 염태영 선배가 선거대책 본부장이 돼서 그리고 2, 3일 만에 후보 등록하고 뛰었어요. 당선보다는 전국의 자치분권의 이 영역, 의 중요성, 당 지도부에 대한 혁신과 쇄신, 민생에 대한 참여, 목소리, 대변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분골쇄신하면서 후보로 자처하고 나선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자치분권에 한 번, 두 번 하니까 시장군수구청장들이 무슨 최고위원 나오려고 해 이 얘기는 싹 없어졌어요. 염태영 선배 나올 때. 현장 투표에서는 1위까지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압도적으로 우리 염태영 선배를 이제 당선시켰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이제 패배로 인해서 당지도부 사퇴를 하다 보니까 그 염태영 선배가 이게 같이 동반 사퇴를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 이후에 당지도부 선거에 다시 도전할 거냐. 중단 없는 도전을 약속을 다 하고 누가 나갈 거냐 하니까 후보가 없는 거예요. 참 두 번 나가서 낙선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치와 분권의 이 시대 정신에 대한 우리 중단 없는 도전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그런 신념 때문에 결국 함께 그렇게 나가게 됐고요. 두 번 낙선한 것도 오히려 자치분권의 저의 큰 훈장이다. 부끄럽지 않습니다. 네. 네. 그래서 후배들한테 이후에 큰 저희들의 이런 역할들이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어요. 뭐 충남 말할 것도 없고 전국적으로 황명선이 그 자치분권의 그 전도사다. 이건 알린 것 같아. 앞으로 제가 정치하는 영역의 가장 큰 내용은 저는 어느 현장이든 삼선시장 마치고 나서 후배들이 잘할 수 있는 저는 자치분권 국가, 자치분권 지도자, 자치분권의 영역 바로 이게 민생이고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고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는 게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죠. 예, 시장님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보니까 세일즈 대상은 대통령상도 받으시고 매니페스토 대상도 받으시고 여러 수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세일즈 대상은 조금 낯설거든요. 아 그래요? 예. 저기 그 2010년도 제가 취임했을 때 우리 시민들이 내는 지방세 세외 수입까지 포함하면 한 1,000억 정도 돼요. 이게 순수한 우리 자주재원이죠. 포함해서 한 4,300억, 400억 정도 됐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전임 시장님한테 부채를 한 450억 정도 인수인계를 받았어요. 시장이 됐는데 재정이 있어야 우리 이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인프라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이 정부도 기업처럼 세일즈를 합시다라고 선언을 하고 세일즈 시장, 세일즈 공직자, 세일즈 논산 시정 해서 1월 달에 저희는 모든 우리 1000여 명의 우리 공직자가 함께 TV권에서 국회의 예산서를 갖고 보조사업, 시범사업, 공모사업 전부 다 하니까 한 3천여 건 정도 돼요. 이것을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걸로 우리 그 보완을 해서 만들어서 1000여 명의 우리 공직자들이 함께 한 체육관에서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갖고 정리한 다음에 2월, 3월, 4월달, 5월달, 6월달은 정부 부처에 뛰는 것이죠. 그렇게 해왔던 세월들이 12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12년 전 시장으로서 우리 부시장이야 우리 공직자들한테 제가 정말 빡세게 시켰거든요. 청도하고. 왜냐하면 지방공무원 입장에서 무슨 예산 확보하러 그렇게 열심히 안 뜁니다. 그렇죠. 뭐 광역정보 정도는 가능한데.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2010년도부터 세일즈 시정을 합시다. 해가지고 4,300억대 지금 올 결산하면 한 1조 3천억, 4천억까지 갑니다. 3배 이상. 그때나 지금이나 자주 지원 한 1,000억 정도는 똑같은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나는 우리 부시장이야 공직자들한테 큰 정말 감사하다, 고맙다라는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우리 공직자들 넘버원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농민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요. 우리 논산하면 딸기의 대표적인 도시인데 전국적으로 딸기 농가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가격이 폭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농민들께서 시장님 이제는 국내 시장 갖고는 어렵습니다. 세일즈 합시다. 갑시다. 판로 확보를 위해서 우리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여죠. 우리 농가 대표들하고 동남아시아 3개국을 3일 동안에 3개국을 다녔던 기억도 있습니다. 가서 200억 딸기 수출 협약까지 체결해서 농민들한테 큰 응원도 됐는데 이런 것도 바로 세일즈 시장이죠. 이런 내용을 통해서 저기 정부에서 이번에 10월달에 저희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기쁘죠. 지금 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 시장님이 여러 일을 많이 하셨는데 같이 한 사람들은 아까 말한 1000여 명의 공직자 이게 처음에는 좀 달랐을 건데 처음 시작했을 때 예. 어땠습니까? 그 변화가 12년간에. 뭐 이거 공개적으로 얘기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민선 후기 시작됐는데 그 당시에 제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습니다. 저희 지방 정부의 한 7, 80%는 다 저희 지역 선배들이죠. 근데 이 젊은 시장은 세일즈, 중앙부처, 행안부, 교부세과를 갔다 오라고 하고 정부부처 농림부에 가서 무엇을 했는지 꼬치꼬치 묻고 그러니까 우리 국과장들, 팀장들 보면 서로 또 이렇게 친소관계들이 있잖아요. 답답하죠. 1년, 2년 동안 빡세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까지 들리더라고요. 뒤통수가 따가워요. 야, 시장은 이제 임기 한 2년 남았으니까 좀 기다려. 뭐 이런 얘기도 들리고. 야, 우리는 뭐 2년만 지나면 된다 이거지. 그런데 그렇게 왜냐면 힘들죠. 그렇게 안에 익숙하지 않죠. 그랬던 공직자들이 3년째부터는 바뀝니다. 왜냐면 50억, 100억, 200억짜리 사업들을 따오는 거예요. 성과가 나오니까 공직자로서의 굉장히 큰 보람을 느끼죠. 지금 이제 12년째인데요. 이제는 그만 좀 다녀 해도 제 말 안 듣습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신념을 갖고 시스템을 만들어줘가지고 뛰어다닙니다. 참 아주 고맙죠. 공직사회가 확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논산시는 시장이 바꾼 게 아니라 우리 부시장이야 1000여 명의 공직자들이 혁신을 통해서 세일즈 시장의 성과를 만들어냈다. 제가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목에서 공무원들에 대한 최고의 비판이 영혼이 없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한 말씀을 한다면. 시민들한테 고난을 위임받은 이 고난을 갖고 공직사회를 지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저한테 주셨잖아요. 그 권한을 갖고 함께 동의를 구해서 공직자들 동의를 구해서 함께 하는 것이죠. 공직자들의 어느 지방정부나 중앙정부도 그렇고 공직자들의 헌신이 없으면 성과를 못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군수 구청장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치와 신념도 중요하고 이게 공적인 영역 속에서 함께 해야 될 신념과 가치가 생기면 그분들의 역량은 2배, 3배로 늘어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공직자 말고 어쨌든 논산의 성과를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대표장으로 활동을 쭉 하셨는데 그 근본에는 시민들이 있었지 않나. 그럼요. 시민들한테 감사 말씀을 한 말씀 하세요. 시민 여러분, 저를 참 청년 시절에 40대 중반에 시장을 선택해 주셨고 또 3번의 시장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선택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굉장히 우리 시민 여러분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전국의 또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요. 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의 사랑과 격려 덕분입니다. 지역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온몸을 던져서 더 최선을 다하겠고요. 우리 자치분권 현장에 있는 많은 지도자들이 지방정부 또 지방의 공직자들이 우리 시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